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을 흥분시킬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 시스템이 이제 일반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대역폭은 10MB로 제한적이지만 미래는 점차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의 돌파는 단순히 통신기술의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독재 정권인 중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일 전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에서 20개의 스타링크 광대역 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위성들은 올해 초에 발사된 6개의 위성과 함께 스타링크가 일반 휴대전화를 직접 위성과 연결하는 시대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스타링크를 이용해 통신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스타링크를 사용하려면 지상 수신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서비스는 일반 휴대전화가 별도의 장비 없이 위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이는 사실상 혁명적인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T-모바일 역시 이 기술이 과거에는 전혀 신호가 닿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문자 메시지만 송신할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접한 후 첫 반응은 이 기술이 중국에 적용되면 중공의 방화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이 문제에 전략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상원의원 벤 카딘과 공화당 상원의원 댄 설리번은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한 국가를 정보로 충실하게 하자는 법안, 즉 자유와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한 국가가 정보를 알게 하자는 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성명서에서 중공의 방화벽이 표현의 자유와 진실한 정보의 전달을 억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벽을 넘어서서 진실한 정보를 중국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 통시 칼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산 정권의 핵심은 정보 통제에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공산주의 국가도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의 자유가 공산주의 전체 체제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시스템과 도널드 트럼프가 손을 잡고 중공의 방화벽을 뚫는다면 이는 공산주의 전체 체제를 전복하는 강력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이 붕괴한 이유가 바로 정보 개방에 따른 것이었듯 지금 중국에서도 역사적인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도 이 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를 두고 중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서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를 위해 군대나 전투 없이도 공산당은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열을 뚫는 이야기를 하자면 중공의 금빛 방패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금빛 방패 프로젝트는 강택민 정부 시절 강택민의 아들 강면항이 주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그는 중국 전신 대왕이라고 불리며 바로 그가 중공의 인터넷 차단 및 감시 시스템을 설계하고 발전시킨 장본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면항은 당시 중국 과학원 부원장으로서 금빛 방패 프로젝트의 구상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강택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공은 해외 반체제 웹사이트를 전면 차단하고 인터넷 감시를 강화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정부 자금을 강면항의 회사로 대규모 이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는 8억 달러에 달했으며 핵심 목표는 중국의 네티즌들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 해외 정보를 접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파룬군과 관련된 내용을 차단하는 데 강화했습니다. 이 금빛 방패 프로젝트는 권위주의 정치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괴물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에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금카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두 번째 세대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신분증은 내장된 센서 장치를 통해
몇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도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억 명이 넘는 중국인의 모든 행동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으며 전화, 인터넷, 금융거래,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의 기록까지 모두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아래에서 중국의 인터넷은 국제 인터넷과 단절된 폐쇄적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흐름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일부 실시간 통신 도구와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오히려 범람해지면서 기형적인 발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공이 방화벽을 구축한 핵심 목적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거짓으로 이루어진 지배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길 만약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생긴다면 중공은 6개월 이내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택민에서 후진타오, 석건평에 이르기까지 중공의 인터넷 통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댓글 통제, 여론 유도 등은 모두 중공이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한편 일부 국제 인사들은 각국이 중국 외부의 독립 미디어와 우회 기술 도구를 지원하여 더 많은 중국인이 진실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관찰의 연구원 왕아추는 중국 내 대부분의 사람이 정보의 거품 속에 갇혀 있으며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공이 정보를 조작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중공은 중국 국민들에게 폐쇄적인 쇠뇌 작업을 하는 동시에 외부에 대해서도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영향력 있는 방송과 1인 방송 그리고 인터넷 스타들에 대해서는 통일전선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유명한 인터넷 스타 진백원은 중공의 통합전선 작전의 내부 실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진백원은 중공이 금전적 이익을 이용해 대만의 일부 연예인, 인터넷 스타, 심지어 기업 고위층을 유인하여 그들을 통해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중공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대만의 민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중공의 대만 지배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중공의 아픈 곳을 정통적으로 찌른 것입니다. 사실 중공의 통일전선 수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중공은 경제적 혜택을 통해 해외 인사들을 유인하며 문화 교류와 경제협력 등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 사회에 침투하려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가 중공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러한 수법은 그 효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여전히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대만에 대해선 통일전선 작전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백원의 발언은 중공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만 국민들이 이 무언의 전쟁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진백원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중공의 통일전선 작전은 점점 더 무력해질 것입니다. 진백원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중공의 위협을 직면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공의 이는 단지 국제적인 이미지 타격에 그치지 않고 그 멸망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독재 정권의 체제는 종종 자유의 정보 돌파와 사회의 진실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됩니다. 한편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몇 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도 많은 이들을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로 연결짓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4일에는 하북성 석가장 하늘에 2개의 태양이 나타났고 5일에는 산동성 태산에서 3개의 태양이 등장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11월 29일에는 내몽골에서도 3개의 태양이 함께 떠오르는 이상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고대에서 국가가 대변동을 예고하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3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른 현상은 종종 군주가 자리를 잃고 왕조가 교체되는 징조로 해석됐습니다. 효경 내기에는 3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면 국군은 반드시 자리를 잃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의 천문학적 이상현상과 중공군 내 권력투쟁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중공 해군사령부 요성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공군 위원회는 이미 마비 상태에 빠져 있으며 군내 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장우엽이 군대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석근평은 군권을 서서히 잃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이 상황이 곧 다가올 대변동의 신호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공은 건국 이후 그 악행이 많았고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중공의 역사는 토지개혁, 반혁명운동, 반우파운동,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건,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 박해와 소수민족 억압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탄압과 거짓 기만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공의 전체주의 통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신장의 강제 수용소, 홍콩의 반송중 탄압, 코로나19 은폐와 조작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중공의 본질이 인류 문명에 역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재 중공 내부의 부패와 갈등은 풍전등화 정권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공의 멸망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두려움이 극복되면 중국인들은 중공이 결코 무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공이 무너지면 중국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공 없는 중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일부 사람은 그때는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국민들은 진정한 선거권을 가지며 사법은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부패는 억제되며 사회는 신뢰를 다시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문화 부흥이라는 동경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중공 통치 아래에서 중국 전통문화는 망가졌고 도덕체계는 붕괴하였으며 사회적 신뢰는 결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무너진 후 중국 전통문화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전통문화와 사상은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어 더 이상 봉건잔재로 비난받거나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또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룬 중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국 국민들의 염원이자 전 세계 인류 사회의 공통된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